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랭체인에서 지원하는 LLM 모델의 파라미터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저희한테 친숙한 개념은 템퍼러처일 텐데요. 템퍼러처는 모델이 생성하는 텍스트의 다양성을 조정하는 대표적인 파라미터입니다. 모델이 그 다음 단어를 생성을 해낼 때 저희 생성형 AI는 현재까지 주어진 입력을 가지고 그 다음 단어를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저희 자기 회귀적으로 계속 생성을 해내죠. 또 이렇게 세 개의 단어를 이용해서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되고요. 이때 다음 단어를 예측할 때 예측 확률의 표준 편차가 있는데 그 편차 값을 의미하는 것이 템퍼러처입니다. 그래서 편차를 좀 작게 저희가 설정을 해주면 비교적 일관된 출력을 생성하게 되고요. 허용 오차를 크게 해주면 큰 값을, 템퍼러처를 큰 값을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확률 편차가 커지기 때문에 허용 오차가 더 커지는 거죠. 조금 더 확률적으로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조금 더 자유도가 높아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맥스 토큰이 있고요. 최대 토큰 수입니다. 이건 뭐 직관적이죠. 저희 모델이 생성해내는 최대 토큰 수를 의미하고요. 모델이 출력하는 답변의 길이를 제한할 수 있는 파라미터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세 가지 타피 그리고 프리퀀시 페널티, 프레센스 페널티 이 세 가지 모두 템퍼러처와 비슷하게 출력되는 즉 생성되는 답변의 다양성을 조절하는 파라미터들인데요. 네, 그 중에서 타피는 그 다음 단어를 생성을 할 때 후보 단어들이 있습니다. 단어 사전에 구성되어 있는 후보 단어들 중에 확률적으로 상위 몇 %에 해당하는 단어만 선택할 것인가, 즉 후보군을 선택하는 방식인데 확률적으로 높은 상위 토큰만을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P값도 작게 가져가면 템퍼러처를 작은 값을 쓰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후보 범위가 작아지기 때문에. 하지만 이 타피 값을 큰 값을 사용한다면 후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허용오차, 편차를 좀 크게 가져가는 것과 비슷한 그런 효과를 갖게 되죠. 네, 그리고 이 빈도 페널티와 존재 페널티는 사실상 거의 되게 비슷한 개념입니다. 빈도 페널티는 그동안 등장했던 빈도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페널티 값을 크게 가져가면은 그러니까 이미 출연했던 횟수가 좀 많았던 단어나 구절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해서 다시 선택될 확률을 좀 낮춰주는 개념이 되고요. 존재 페널티는 현재 텍스트, 생성되는 텍스트 안에서 그 단어가 이미 존재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페널티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단어에 페널티를 더 부여하게 되면 동일한 단어가 좀 반복되는 것을 억제하고 새로운 단어가 선택되는 것을 좀 장려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지 시퀀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시퀀스는 모델이 출력을 생성해낼 때, 즉 답변을 생성해낼 때 이 단어를 저희가 설정을 미리 해두면 이 단어가 등장하면 더 이상 생성하지 않고 여기서 생성을 멈추도록 하는 그런 파라미터입니다. 특정한 포인트에서 답변을 저희가 종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먼저 설치해 주시고요. 인증키 부분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습 파일에 모델 파라미터 설정하는 부분에 와서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를 어느 시점에 설정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모델 생성 시점에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방법인데요. 챗 오픈AI API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델 파라미터 현재 템퍼러처를 0.7로 맥스 토큰을 100으로 설정을 했고요. 저희 존재 페널티나 이 빈도 페널티 그리고 스탑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파라미터에 설정할 수는 없고 저희가 기타 인자로 해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생성할 때 모델 이름, 버전 지정해 주시고요. 파라미터, 기본 파라미터 현재 두 가지 설정했던 거 템퍼러처와 맥스 토큰이었죠. 이 두 개를 전달을 해주고 모델 키워드 아규먼트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 세 가지 파라미터들을 전달해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현재 이런 파라미터를 갖는 모델 객체를 생성을 한 거죠. 자,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체인을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invoke 메소드로 사용자 쿼리를 입력을 해주면 이 쿼리 입력에 대해서
응답을 하게 되겠죠. 그 리스판스 객체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결과를 보시면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 출력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 모델을 호출하는 시점, 즉 저희가 인보크 메소드로 모델을 실제 호출하는 시점에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모델 인스턴스 생성을 할 때 전달하시면 전달이 가능하고 최대 토큰 개수를 제가 10개로 굉장히 짧게 좀 설정을 해줬죠. 이걸 통해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계에서 가장 큰 여기 10개의 토큰을 맥스로 해서 최대 한도로 해서 생성이 종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모델 인스턴스 객체 생성 단계에 파라미터 설정해 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모델을 호출하는 단계에서도 설정할 수 있었죠. 추가적인 작업을 하거나 주변에 특정한 동작을 좀 변화를 주고 싶을 때 바인드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모델 객체를 체인에 추가적으로 연결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스템 메시지와 사용자 메시지로 저희가 프롬프트 템플릿을 만든 다음에 최초 모델 객체 정의할 때 맥스 토큰만 10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프롬프트에 사용자 인풋, 사용자 입력을 전달을 해서 사용자 메시지를 완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2개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는 프롬프트를 완성을 했죠. 이렇게 완성된 메시지를 저희가 모델에 전달을 해서 인보크를 해주게 되면 모델이 답변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체인에 모델을 설정을 해주고요. 즉 프롬프트를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으로 모델을 호출을 하는데 이때 바인드 메소드로 저희가 맥스 토큰의 변경사항을 가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체인은 동일한 모델을 사용을 하되 맥스 토큰 부분만 이제 변경된 형태의 객체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체인에 저희가 사용자 입력 값을 쿼리를 전달을 해주면 프롬프트가 완성이 되고 새롭게 바인딩된 이 맥스 토큰 최대 길이를 10토큰, 10개의 토큰으로 제한한 이 파라미터가 적용이 돼서 출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래쪽 출력 결과를 보시면 위쪽의 출력 결과는 바인딩을 하기 전 단계의 출력 결과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제 맥스 토큰 길이를 10으로 제한해서 얻게 된 출력 결과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모델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모델 파라미터를 어느 단계에서 저희가 설정을 할 수 있는지 그 3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